이 영상을 클릭한 예비 말주들, 이 영상 클릭했다는 것 자체가 남들과는 좀 다른 학생이라는 거 인정? 오늘 내가 소개해줄 국영수 공부법 진짜 제대로 따라해볼 그런 친구만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진짜 장담할게. 이거 여름방학 때도 하고 겨울방학 때도 한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그냥 남들이랑 스타트부터가 달라지는 거야. 고등학교부터는 진짜로 시간 싸움인데 중학생 때부터 이거 대비한다면 와우, 그냥 대박인 거지. 그래서 오늘은 예비 고등학생 친구들을 위한 방학 대비 국영수 공부법을 준비했어. 그럼 지금부터 메모할 준비 딱 하고 잘 따라와. 구슬주! 첫 번째, 국어. 사실 중학생 때 국어 공부라는 걸 하지 않았던 마이쮸들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도 수학이랑 영어는 되게 열심히 공부했었던 것 같은데 국어는 되게 심도 있게 공부하진 않았단 말이야. 혹시 나와 같은 생각을 한 마이쮸들, 오늘 집중 잘해야 돼. 고등학생 때는 국어 공부를 따로 해주지 않으면 처참한 점수를 받을 수도 있거든. 그럼 그 많고 많은 국어 공부 중에서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딱 두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줄게. 바로 국어 개념 부분과 비문학 부분을 잡아줘야 해. 첫 번째, 국어 개념. 개념이라고는 진짜 많이 들어봤지? 그러니까 개념이 뭐야? 자, 내가 지금 퀴즈를 내볼 테니까 스스로 알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지금 내가 말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은 바로바로 넘겨. 운율, 공감각적 심상, 1인칭 주인공 시점, 식구, 대비. 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고 관련된 예시들이 떠올랐잖아? 그런 개념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1인칭 주인공 시점 수업 시간에 뭔가 배운 것 같은데, 요런 친구들 이번 여름방학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싹 다 알아야 돼. 중학생 때 배운 기본 개념들이 고등학생 때도 그대로 나오는데, 얘들아, 고등학교 쌤들은 이걸 하나하나 설명해 준다기보다 그냥 알고 있다는 그 전제하에 수업을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고? 너무 다행히도 EBS에 무료로 올라와 있어. 가장 대표적인 인강은 EBS의 윤혜정 선생님의 나비효과. 여름방학은 조금 겨울방학보단 짧으니까 이 강의의 2분의 1 정도까지는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 두 번째, 비문학. 비문학이라고 하면 문학이 아닌 지문들을 말해. 이런 줄글 있잖아. 이런 게 바로 비문학이야. 중학생 때 비문학을 심도 있게 배우는 경우는 사실 드물지.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딱 올라갈 때 이 비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애를 먹는 경우가 진짜 많아. 나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아무도 이걸 공부하라고 얘기해주질 않았어. 근데 내가 3월 모의고사라는 걸 처음 봤는데 그냥 뭔가 줄글이 있네? 이런 걸 내가 그때 처음 알았던 거야. 만약에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 비문학 훈련을 꾸준히 하고 고등학교 올라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지문을 읽을 때 꼼꼼하게 이해하면서 읽는 게 중요해. 내가 예비 매산비 지문으로 예시를 보여줄게. 일단은 비문학 문제집을 펴서 문단을 먼저 나눠주는 게 필요해. 1, 2, 3, 4, 5. 그러면 이 문단에 맞춰서 나만의 스타일로 요약 정리를 해주는 거야. 먼저 1번.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을 판단하며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지. 근데 이 판단을 할 때마다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하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그 정보를 처리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 판단을 하는데 정보가 많으면 어떡해? 정보가 많으면 처리하는 게 힘들어. 이런 식으로 나만의 스타일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어림짐작을 하게 된다. 이 휴리스틱에 대해서 종류가 뒤에 이렇게 나만의 스타일로 정리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쫄라맨으로 그림을 그려도 또 좋고, 한자를 써도 좋고, 네모, 별표, 동그라미, 즉 자신의 눈에 보이게 좋고, 그냥 내가 이해한 대로 1번부터 5번 단락까지 한 다음에 문제를 풀러 들어가야 돼. 대부분 문제를 그냥 눈으로만 빠르게 읽고 문제로 바로 풀어. 근데 그럴 경우는 독해력이 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예비 고등학생 친구들은 이 지문을 천천히 꼼꼼히 곱씹어서 내 걸로 흡수하는 이 과정을 꼭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내가 이 문제집이 너무 좋았던 게 답지가 완전 꼼꼼히 되어 있어.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틀려도 왜 틀렸는지 스스로 알 수 있게 정리가 되어서 혼자 공부하다가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답지를 참고하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갈 수 있겠지? 물론 공부한 시간도 적어줘. 근데 그 시간이 꼭 짧아야만 좋다? 이건 아니야. 우린 아직 수능을 보려면 3년이나 더 남았잖아. 지금 이 시점은 시간 안에 풀어내는 연습, 빨리 푸는 연습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 눈으로 그냥 보이게끔 하는 이유인 거지. 또 타이머를 딱 재놓으면은 내가 그 시간만큼은 이 지문에 집중할 수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 재는 거지. 빨리 풀어야 돼. 어제보다는 1분 더 빨라야 돼. 이런 의미로 시간 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를 계속 가두다 보면은 독해력이 늘지가 않아. 그냥 빨리 푸는 연습만 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봐. 독해력이 올라가야 빠르게 풀리는 거야. 그러니 시간은 기록하되 그 시간에 연연해하지 말 것. 꼼꼼하게 이해하면서 읽어나가는데 초점을 둘 것. 추가적으로 비문학 공부법이 더 디테일하게 궁금한 친구들은 매산비 교재에도 공부법이 잘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루에 몇 개씩 풀면 좋을까? 방학이니까 약 3개 정도씩 풀면 좋겠지. 하지만 국어 실력을 이제서야 키워가는 마이쮸들은 한 지문 푸는데 30분, 40분 또는 더 길게 걸릴 수도 있어. 꼼꼼하게 풀면. 그러면은 하루에 3개씩 푸는 게 너무 힘들다 싶으면 하루에 2개 또는 하루에 1개씩 풀면서 꾸준히 풀어가는 게 더더더 중요해. 하루에 1-2개씩만 풀어도 되니까 내가 지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차차 늘려가 보도록 하자. 2번째, 영어.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바로 영어 단어야. 언니 고등 단어 해야 되나요? 중등 단어 해야 되나요? 물론 이 영상을 본 우리 똑똑이 친구들은 중학교 단어 이미 클리어 했을 수도 있어. 그런 친구들은 하나 레벨업 된 고등 단어집 하나 사서 데이 1개 또는 2개씩 외워주면 되겠지. 단어책을 여러 권 독파하는 것보단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단어책을 2회독, 3회독 정도 반복하는 거를 추천해. 여름방학 때도 마찬가지로 겨울방학 때 똑같은 단어집으로 돌려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는 하나의 단어집을 완벽히 끝내고 갈 수 있도록.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단어책에는 능률 복화 그리고 어휘끝 등이 있는데 사실 지금 나한테 이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면 쉬운 단어책으로 해도 괜찮아. 아직 중학생이잖아. 지금부터 초조해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단어집은 3년 동안 계속 내내 외워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게 어렵다고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거야. 즉 자신의 난이도에 맞춰서 단어책을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번 여름방학 때 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는 돌리도록 하자. 그럼 독해 연습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국어 비문학 공부법과 굉장히 유사해. 학원에 다니든 인강으로 공부하든 과외로 공부를 하든 각자 다 독해 문제집 하나 정도는 있잖아. 다른 거 살 필요 없어. 일단 그 문제집으로 하루에 지문 딱 3개씩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읽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읽혀지게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야. 그냥 빠르게 영어로 촥촥촥 읽고 정답 맞췄네? 이것도 독해력을 기르는 방법이 아니야. 실력이 올라가면 시간은 자연스럽게 단축되니까 내가 남들보다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다고 절대 낙담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 영어 독해 공부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님을 모시고 함께 소개한 적이 있으니까 자세한 공부법은 위에 영상을 참고해줘. 마지막으로 수학. 수학이야말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야 돼. 만약 나에게 하루 10시간 공부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수학 5시간, 영어 3시간, 국어 2시간 이렇게 투자를 하겠어. 일단 수학은 절대적으로 푸는 시간이 많아야 돼. 왜냐면 개념을 흡수하고 유형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가기 위해서 한 번 수업 들었다고 절대 깨우쳐지지가 않아.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내가 모든 과목을 좀 열심히 해본 결과 수학이 가장 많이 시간이 들어갔어. 그래서 수학에서는 딱 이 3가지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 학원이든 인강이든 과외에서 배운 그런 개념을 그날 바로 유형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복습하기. 두 번째, 하루에 3시간씩은 스스로 문제를 푸는 시간 갖기.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해. 스스로 채점하고 왜 틀렸는지 분석하기. 모르는 문제는 바로 다음날 또는 다음 수업 시간 인강 Q&A 게시판에 질문을 해야 돼. 사실 댓글에는 선행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아. 중3? 여름방학이라면 바로 다음 학기 거를 선행을 하면 되겠지? 근데 지금 겨울방학 때 이 영상을 본다면 고1 수학 상을 해도 좋아. 그리고 해야 되지, 한 학기 정도는. 근데 만약 여름방학인데 이 영상을 봤는데 난 중학교 3학년 수학이 완벽히 되어 있어. 막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어떤 유형을 풀어도 바로바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 빡빡빡 대고 풀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런 친구들은 고1 수학상을 해도 괜찮아. 근데 중학교 3학년 2학기 거도 제대로 안 했는데 그냥 고등학교 거 한다고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 실력으로 확 느껴지냐? 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 일단 나한테 주어진 걸 제대로 하는 그런 연습, 난 그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100% 성적이 좋아. 그렇게 선행과 수학 실력이 비례한다? 이것도 아니야. 수학 실력을 늘리는 건 얘들아, 지금 내가 이 여름방학 때 하루에 몇 시간씩 스스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냐, 이게 실력을 결정하게 되거든. 언니 근데 주변 애들이 다 선행하던데요?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 선행이 포인트가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씩 수학에 투자하냐가 포인트야. 오케이? 자기 실력을 쌓아서 꾸준히 중3 수학이든 고등학교 수학이든 하루에 적절한 시간으로 실력이 다져져서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들은 수학
성적 좋아.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니까 우리 일단은 수박 겉핥기식의 수학 공부보다는 매일매일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는 그걸 포인트로 두고 중학교 3학년 거 끝내면 그 다음에 고등학교 거 해도 괜찮아. 알았지? 구슬주!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본 마이쮸들 박수! 예비 고등학생인데 이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고 이걸 보고 실천하는 친구들 더 대단한 친구라고 봐. 얘들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제까지 공부 못했던 친구들도 괜찮아. 이번 여름방학이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야. 정말 열심히 해보자 얘들아. 후회하지 않게. 그럼 그에 따른 보상이 분명 올 거야. 그럼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준 우리 마이쮸들의 삶이 구슬처럼 빛나게 바라면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